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이수 엑사캠이 실제로 지금 사업 부문에 공시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게 지금 내가 이거밖에 믿을 수가 없어. 뭐냐면 나와 있는 게 기사밖에 없어요. 이수 엑사캠이라는 이 기업이 비상장 회사라서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적 분할을 한 후에 사업 부문을 합병했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거를 정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요거 지금 무슨 말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여기도 좀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나는 뭐 이런 사실은 뉴스를 참고하기보다는 공시랑 실제로 공시를 참고하고 그러는데 비상장이다 보니까 이런 게 제대로 나와 있는 난 그런 자료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자료가 사실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한번 말씀드릴게. 이게 지금 이수 엑사캠이라는 이 회사가 그냥 통으로 저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로 들어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거를 인적 분할을 또 했대. 그러니까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아시죠? 얘가 지금 자회사를 낳으면 이거는 물적 분할이 돼요. 그럼 여기 지분은 안 넘어가. 얘가 얘를 지금 차지하는 구조가 돼요. 근데 인적 분할을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100주 갖고 있으면 똑같이 100주 이렇게 갖게 돼버려. 그러니까 그대로 주는 거예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인적 분할했었죠 예전에. 그리고 LG 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했어. 그러다 보니까 LG 화학 주주분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주식을 못 받았어. 그런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이수화학에 대한 이수화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주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데 이수 엑사캠이라는 요 비상장 종목이 이 지금 소규모 합병을 하기 전에 또 인적 분할을 한번 했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이 그런 거예요. 자, 보니까 이 분할 신설법인,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지금 정밀화학 등의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에 흡수합병한다 이렇게 공시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수 엑사캠은 이 정밀화학의 사업 부문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나눴다는 게 이게 약간 조금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안 좋지만 그래도 좋은 부분들이 있고, 자, 제가 어떤 앞으로 갈 길은 변함이 없어. 그런데 이게 세부 항목적으로 바뀐 것들이 있어요.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요 기업인데 최대 주주가 이수예요. 자, 보세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최대 주주는 여기 보시면 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수. 이수가 30%를 갖고 있어. 그런데 또 이수가 지분이 지금 늘어나는 구조가 돼버렸거든요.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얘기 하는 거니까 그냥 넘기시면 되고 마지막에 결론만 들으시면 돼. 근데 과정을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결국에 이어 보시면 이수 엑사캠은 김상범 회장이 100%인 최대 주주야. 이수 엑사캠이. 그래서 이 회장은 이 회사를 통해, 자, 보시면 지금 이 엑사캠을 통해서 이수 지분을 73%를 갖고 있어. 뭐냐면 김상범 회장이 엑사캠을 100%를 들고 있고 엑사캠을 통해 이수를 지금 73%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배력을 한 거야. 그리고 이수가 이수 스페셜을 들고 있었지. 이수 화학도 들고 있지. 이렇게 가는 구조야. 그런데 지금 보시면 뭐가 달라졌냐면 이수 엑사캠은 이수 화학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등 굵직굵직한 회사로부터 석유화학 및 정밀화학 제품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유통회사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이 매입해서 파는 회사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매출액이 3,600억이나 나와. 영업이익 230억이 나오고. 근데 이거를 분할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나와 있질 않아. 여기 기사에는 나와 있는데 공시라는 게 지금 없다 보니까 지금 이것만을 믿고 저는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수 지분만 보유한 지주회사가 된대. 그러니까 저 지주회사 꼴로 만든 거예요. 사업 부문, 매출이 나오는 사업 부문이나 이익이 나오는 그런 거는 떼어내고 지분 보유하는 부분은 내 있어서는 떼어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를 또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수 엑사캠이 두 개로 나뉜 게 먼저였어. 이걸 내가 말하지 않고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하고 합병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요거를 제가 좀 사과 방송을 또 해야 돼 지금. 어쨌든 제가 그래도 알게 됐으니까 이건 하고 넘어가야죠. 일단은 우리 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주주 여러분들한테 혼동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바로 잡을 거는 바로 잡고 어쨌든 주가에는 큰 영향 없어요. 어쨌든 이수 엑사캠의 매출이 나오는 구조에 있어서는 다 지금 거의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게 왜 그런지 되게 신기하게 인적 분할해서 말이 안 되는데 이걸 본인 스스로가 그런 회사로 지금 할 수 있고 자기가 100%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시를 안 해도 되고 하니까 우리가 모르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이거 엑사캠하고 스페셜티 케미칼의 거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 주주총회가 2월 달에 했던 거고. 자, 이수 엑사캠의 존속법인이 하나가 살아있고 신설법인으로 나뉘면서 이 존속법인은 뭐냐면 아직 남아있는 거야. 이걸 새로 만든 거야. 이걸 인적 분할로 했기 때문에 똑같은 비중을 들어가는 거야. 두 회사 모두 100% 주주는 김상범 회장이야. 근데 이거는 지주회사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될 수가 있나? 난 이런 거 처음 봐가지고 처음 봐요. 이렇게 그냥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로 나뉘고 매출이 나오는 것도 나뉘고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상한 그러니까 참 이 대한민국 법이 참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수 엑사캠의 사업 부분은 부채 같은 경우에 신설하는 게 가져가고 기존 법인은 또 지분 가치를 갖고 있는 어떤 지분 장사하는 회사 이거는 매출하는 회사는 실제로 일로 가고 지분하는 회사는 김상모 회장 100% 갖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분할 신설법인을 가져가는 건데 이숙회가 이거에 대한 가치가 708억 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 가치를 12억 원으로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 가치를 1172억 원으로 추정하는 가중평균 전체 가치를 산출해가지고 이 708억 원 규모의 이숙회 지분과 교환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배력이 35%로 결국 이건 똑같아. 김상범 회장의 지분이 5%가량 늘어난 건 확실하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회사를 여기에 넘겨갖고 판매가 돼가지고 교환이 된 거니까 대신 이숙회 지분을 5% 늘린다는 거야. 이거를 파괴했지만 김상범 회장은 또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서 지배하는 건 그냥 자기 거 그대로 두고 참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난 처음 봐요. 이런 거는. 그래갖고 부채 비율이 넘어간 거랑 뭐 상관없어. 부채 비율 같은 거 상관없어요. 이게 매출 나오고 이익이 나오는 회사로 만드느냐 이게 문제지. 그런데 부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갚아 나가는 데 있어서 영업적이 에비타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 에비타.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잖아. 에비타. EBIT, DA. 요런 거요. 세전 영업이익 이런 거 뭐 이자 내고 텍스 내고 지금 감가상각 하기 전 영업이익 이런 거 떨어질 수 있어. 왜냐면 이자 비용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구조는 약간 조금 안 좋아진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기술 회사고 이런 것들이 적자가 나와도 사실은 인정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지만 안정적인 매출이라는 거는 이제 가져가는 사업 부문을 합병해가지고 이숙회라는 회사는 이제 뭐냐면 전고체를 하는 회사, 황화 리튬을 파는 전고체 하는 회사가 전고체 소재하는 회사가 됐고 그리고 유통회사, 화학 유통회사 이거 두 개를 갖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수 엑사케 이 중에 847억이 지난해 3분기까지 이숙회 누적 매출액인데 이 중에 708억 원이 이수 엑사캠 거라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분기 매출이 800억씩 나왔을 때 3천억 이상, 3천억 정도 나오는 요 구조를 만든 거예요. 다른 거 이제, 근데 이게 참 나도 신기한 게, 자, 보시면 이제 신기한 게, 어떻게 이걸 만들 수가 있지? 어떻게 해준 걸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자, 그런데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나는 이제 이수 엑사캠의 그 지주사 관리하는 부분들, 지주사로 인해서 화학이나 저기 이수 뭐 페타시스나 이런 걸 관리하는 요렇게 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 이수가 다 관리하는 스페셜티랑
이렇게 돼서 요거를 해가지고 순환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아니고 결국은 매출이나 이런 기업 가치를 올렸긴 했지만 지주사가 요걸 관리하는 거는 문제없이 이렇게 이수가 가져가는 걸로 돼서 지배력에 오히려 문제가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제2의 에코프로라고 이제 말하긴 좀 그래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제2의 에코프로였지만 근데 제가 확실하게 나온 좀 자료를 보여주고 싶은데 자료가 없어요. 공시를 안 해도 돼요. 비상장 법인은 공시를 안 해도 되거든. 저도 DS 경제연구소는 비상장 법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재무제표나 내가 하고 있는 그 장부를 볼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내 회사에. 그러듯이 나도 이수 엑사캠을 볼 권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여주세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엑사캠의 정밀화학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조금 이제 오차가 좀 있었는데 결국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죽지 않습니다. 항아리튬의 독보적인 유일한 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매출도 잘 나오면서 이 김상범 회장님이 5% 지분을 더 추가 취득해 한 이 방법을 만들어냈다라는 그거에 의의를 둬야겠죠. 결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그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림을 만들고 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주가가 떨어지고 막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서도 꼴이 올라오잖아요. 이제는 전고체가 아니라 사실은 반고체예요. 엄밀히 말하면 요게 지금 상용화되는 데까지는 지금 뭐 얼마 될지 몰라요. 이제 바로 찍히는 거예요. 이거 거의 상용화 단계야. 그리고 실제로 전고체로 넘어가는 거는 27년 이렇게 보지만 반고체 같은 경우는 이제 25년부터도 지금 실제로 들어가갖고 상용화 수준의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내리는 모든 순간을 기회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자, 떨어지면 기회다. 여러분들 30만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 이거 떨어지면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안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숙회가 결국은 분할을 하고 다시 분할을 해가지고 싸전내하고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갔다가 무상증자 같은 거 때리고 분할 한번 더 하고 이런 그림까지 다 보고 이 종목이 올라가는 걸 보는 어떤 큰 그림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 그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방송을 했는데 요거를 짚어드리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참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참 이 방송을 어떻게 딱 보여드리면서 찍었어야 되는데 요 기사 하나를 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 지을게요. 감사합니다.